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핵심 예상 문제 풀이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문제 풀면서 전반적으로 정리해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문제만 딸랑 하겠다 이건 곤란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주변 내용도 파악해 가자. 자, 이런 얘기고, 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여기 문제 풀고 나서 그러면 다음 주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평가하고 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복습했던 문제들 조금 더 추가적으로 문제 풀어보고 그렇게 해서 계속 문제를 진행하도록 하죠. 자, 급수 설비는 여기는 다른 책 같으면 이제 서론이 있고 총론이 있죠. 그래서 총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보통 한 문제가 나온다. 그런데 때로는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 열에 관한 것도 나올 수도 있다. 자, 어쨌든 총론에서 26회 때 보시면 이렇게 한 문제가 나왔다. 그럼 총론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멋에 관한 얘기가 있고 온도와 물의 부피와 간의 관계가 있죠. 물의 부피와의 관계가 있고 그 다음 또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압력에 관한 얘기가 있고 그리고 유체에 관한 얘기가 있죠. 유체에 관한 얘기 중에 대표적으로 무슨 얘기가 있다? 연속의 법칙이 있다. 자, 이렇게 제가 제목만 써드리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자 이런 얘기죠. 자, 어쨌든 자, 그래서 그것에 관한 얘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봅니다. 자, 그러면 건축설비의 기초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번 순수한 물은 일기압하에서 4도씨일 때, 자, 우리가 온도의 변화에 따라 물의 부피가 변하죠. 보통은 액체 같으면, 자, 항상 보통 액체 같으면 온도가, 자, 낮은 곳에서 높은 곳 이렇게 이동을 할 때 부피 변화는, 자, 고체나 기체나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물만 어떻게 되더라? 이렇게 변하더라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가장 부피가 적은 지점이 몇 도시더라? 4도시더라. 부피가 최소가 됩니다. 자, 이런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면, 밀도라고 얘기를 하면, 밀도는 뭘 밀도라고 합니까? 단위 부피당의 질량을 밀도라고 하죠. 부피분의 질량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4도씨일 때는 부피가 최소가 되니, 자, 그럼 밀도가 어떻게 될 거다? 최대가 될 거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밀도가 가장 작다가 아니라 밀도가 가장 크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 자, 액체에서는, 자, 이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밀도가 가장 작은 때는 몇 도가 되겠어요? 100도씨 때. 100도씨 때 밀도가 가장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 자, 니은번 정지해 있는 물에서 임의 점의 압력은 모든 방향으로 같고 수면으로부터 깊이에 비례한다. 자, 이거 파스칼의 원리라고 그랬죠? 파스칼이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는, 자, 이렇게 또는 이런 사선이 있다 그러면, 자, 위에서 유체에다가 압력을 가해 줍니다. 피스톤으로 압력을 가해요. 그러면, 자, 유체는, 자, 임의 면에 대해서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수직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임의 점에 대해서는, 자, 임의 점에 대해서는, 자, 모든 방향에서 그 압력은 어떻다?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방향에서나, 자, 이렇게 압력이 가해졌을 때 같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우리 수두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자, 당연히 깊이에 따라 뭐가 커진다? 압력은 비례한다. 자, 이건 맞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디귿번 배관에 흐르는 물이 마찰 손실 수두는, 자, 마찰 손실 수두 그러면 자, 이거 어떻게 됩니까? H는 뭐분의 F D분의 L, 그 다음 뭐가 있다? 2G분의 V 제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자, F는 뭐가 되고 마찰 손실 계수가 되고, 자, 그 다음 L은 뭐가 됐습니까? 배관 길이가 되고, 자, V는 유속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다? 유속의 무엇에 비례한다? 제곱에 비례한다. 자, 그 다음 밑에는 뭐가 됩니까? 관의 직경. 자, 그리고 G는 뭐가 된다? 중력 가속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력 가속도는 자, 이거 9.8 미터 퍼 세크 제곱이다.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자, 마찰 손실은 자, 마찰 손실 개수에 비례하고 배관 길이에 비례하고 유속의 제곱에 비례하더라. 자, 이런 거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 두셔야 되겠고요. 자, 그다음 관경과 중력 가속도에 어떻게 되더라? 반비례하더라. 자, 이거 계산 문제도 나온 적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식에 대해서는 이해가 필요한 것이죠. 암기도 해야 되고. 자, 우리 수차례 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보면 관의 길이, 그 다음에 마찰 계수에 비례하고 유속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러면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리을번 봅니다. 관경이 달라지는 수평관 속에 물이 정상 흐름을 할 때 관경이 클수록 유속이 느려진다. 자, 이거 리을번은 무엇에 관한 얘기입니까? 연속의 법칙이라고 하죠. 그래서 연속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떻게 되더라? Q는 AV가 되고 이때 어떻게 됐습니까? 유량이 일정하다면 어떤 관계가 성립된다? A1, V1은 A2, V2와 같다. 자, A는 뭐가 되고? 배관의 단면적이죠. 단면적과 그 다음에 유속의 곱은 이게 뭐다? 유량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배관 단면적이 커지는 요인이 되면 유속은 느려질 거다, 이런 얘기죠. 자, 요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금방 얘기하는 것처럼 리을번은 맞는 얘기다, 틀린 얘기